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송건 목사입니다. 이 국회는 범죄의 소굴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말 참신하고 청교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기순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몇 명이라도 이 정당을 신선한 정당을 갖춰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재명 이 대표 현 대표도 5범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방탄국회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이런 그 무법천지에 이런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 무효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현재 6명이 민주당에 4명, 국힘당에 2명 이렇게 해서 형사재판 진행자가 12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도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도 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지금 조국과 송영길은 국회 이제 비례대표로 또 국회 배지를 달기를 원해서 대놓고 방탄 악용하는 이재명 벤치마킹을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이 정말 그 물이 너무도 흐리고 무법천지가 되어져가는 이 범죄의 소굴로 만들고 뭐 흔히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다 이렇게까지 이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국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방탄으로 숨고 이 아지트로 만들고 여기에 이제 특히 이재명 같은 사람이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선호도 1위를 달린다는 이 국민들의 의식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조국과 송영길 뭐 김용민, 윤미향, 최강욱 이런 사람들 이제 계속 판결이 지금 받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뭐 꼬리 자르기로 해서 이제 탈퇴만 하고 그 정당에서 탈퇴만 하고 무소속만 되어지면은 뭐 또 도망가고 또 거기다가 또 배지를 달기 위해서 나오는 자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 한번 이렇게 보면서 뭐 이게 지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하면서도 아주 희망을 걸고 정당을 하나 다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이재명을 본받아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범죄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심판해 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범죄 속을 피난처로 삼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암시를 하고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당 창당을 시사를 하면서 그 국민들 사이에 이처럼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것을 두고 도를 넘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탄합니다. 일각에서 이 의원 신분 당대표직을 10분 활용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먼저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11일 SBS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요. 비례 전문 송영길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물으니까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어찌됐건 새로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 적반하장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말이죠. 이달 그 말에 세종시에서 이 북콘서트를 이미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또 행사를 열었고요. 이 정치권에서 조 전 장관이 전국을 돌며 이름을 알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 출마를 의원 자리를 지금 노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만한 사람 알죠.
이 최병목 정치평론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원뼈찌, 이원뼈찌를 이용해서 방탄을 일삼는 이재명 대표를 따라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저렇게 악용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게 이 두 사람의 목표다. 자, 이렇게 최 평론가는 말을 했는데요. 이 조 전 장관은 사실 자신의 그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6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딸 장학금 수수, 뭐 감찰 무마 혐의 대체로 유죄로 판단됐다.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의 문 대통령의 뭐 빛을 나는 많이 이렇게 조 장관한테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송 전 대표는요, 전 보좌관 박모 씨가 전당대회 때, 그 대표 전당대회 때 당선을 위해서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그 뭐 상임감사 위원과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총장 등과 공모를 해서 그래서 업어주고 업어봐도 하고요. 뭐 그런 사진도 보았던 대로 5천만 원을 받아서 동본투와 관련 자금을 조성하고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 뭐 이렇게 하고도 단 100만 원만 해도 이게 자격 상실되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송 장관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왜 빨리 수사하지 않느냐 하고 법원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요. 왜 하는 일을 프랑스에서 불러가지고 이러냐. 뭐 그러면서 어린 놈 죽일 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그 소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이게 지금 그 586 뭐 세대들이 이 수명이 다 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 국민들이 이건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표의 그 현재 이 대표의 경우도 송 전 대표로부터 인천 계양구를 물려받았는데요. 조 전 장관은 문의 남자라 하는 별명만큼 문재인의 전 대통령과는 이 아주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천하갈고 이 국회의원 직분이 개인의 범죄 방탄용으로 이 전락한 게 좌파 정치판의 실체다라고 이렇게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붙이면은요, 이 범죄 불감증, 이게 한센시 병은 바늘로 찔러봐 가지고 이 감각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 진단을 내린다는데요. 이제 뭐 감각이 없습니다. 이제 감각이 없고요. 오히려 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서초동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 국회가 정말 이게 이 범죄의 소굴을 넘어서 이거 국회 개혁을 완전히 해야 되는데요. 이 기독교의 목사가 30만 명이라 목사 전도사가 30만 명이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진당도 이름을 바꿔 가지고 저 전주에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의당도 노동자를 대변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6석, 7석, 8석 이렇게 당선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습니다. 뭐 30%, 40%가 된다는데 가서 거수기 노릇만 이 깃발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이 선거 때만 이제 와서 표를 구걸하고 뭐 집산에 장론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사시켜주고 박수시키고요. 쳐주고 기독교 정당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단 6석이라도 7석이라도 정의당과 같은 힘만 쓸 수만 있다면 이 청교도 정당 그리고 기독교 정당 국민혁명당 같은 이런 그 정당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청렴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희생적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더러운 물을 바꾸놓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장과 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목숨이 반드시 이런 일들로 대제사장들 그 세력들과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줄로 알지만은 분노하면서 그 돈 바꾸는 것과 그 강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러면서 채찍을 내려치고 상을 뒤엎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요주 인물이 되어지고 끌려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하면서 이런 용기 있는 감옥 갈 생각하고 십자가에 올라갈 생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특히 정강훈 목사가 그런 말을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해야 진정한 선지자다. 정말 그런 정당, 그런 그 국회 의원이 필요하다. 거수기 노릇만 하지 말고 앵무새 노릇만 하지 말고 고장날 레코드만 되지 말고 이런 그 사람이 정말 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